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양 선배입니다. 네, 표대표 표현봉입니다. 네, 에셋 아빠 손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에셀 아빠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예, 뭐 하다 그리 바쁘십니까? 아이 한 명을 더 가져올까 하다가 네, 농담이고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 좀 원래는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 강의 비수기여야 되는데 자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그리고 사업자분들 세금 많이 내시죠. 이제 세금 많이 내시는데 의무적으로 떼는 것도 있죠. 건강보험료를 많이 떼는데 이게 자세히 파고들어 보면 참 불리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게 좀 있었죠. 특히나 이제 예전에 그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이제 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 보험료가 건강보험료 5만 140원을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른바 평가소득이라고 하는 여기 보험료가 이제 37,79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분들이 감당하기에 이제 좀 만만치 않은 이런 거였죠. 근데 반대로 또 그 소득은 많아 보이는데 이른바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아예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개선된 안이 이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살펴보면 2000년도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된 이후에 약 18년 동안 이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안 바뀌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얼핏 얘기해 주시지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문제가 발생됐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지역 가입자, 직장 그 근로소득자 말고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한 파악이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료를 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소득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게 멋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도 되게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보수, 즉 급여 외에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 추가 보험료에 대해서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거지. 즉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에 상당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행여나 또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직장에 이제 피부양자, 이제 부모님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부는 충분히 소득과 재산이 있어. 근데 이제 애들한테 피부양자 등록해줘. 그러면 보험료를 전혀 안 냈던 거. 어찌 보면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일반했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고 2018년 7월부터 이 건강보험료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개편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이제 부과되고 그런데 체계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개편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 가입자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가입자 이전에 그 우리 에스라바님 그 건강보험료를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체계가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냥 뭐 고지서가 날라오고 떼가니까 내는 줄 아는데 기본적인 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랑 좀 차이가 있는데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는 간단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에서 보험료율을 곱한 게 그냥 건강보험료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간단하고 다만 상당히 높은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낼 거다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점수 곱하기 점수당 보험료로 이제 건강보험료 책정이 됩니다. 점수 곱하기 점수당 보험료. 네네. 그 말하면 뭐냐면 점수에 대한 체계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대를 기준으로 해요. 세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사실은 갑자기 부모님이 이를테면 동생이 직장인이었는데 그러면 동생의 피부양자로 있을 때는 동생의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다 보니까 보험료가 안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그냥 보수 곱하기 보험료율이니까.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큰아들이랑 살겠다고 전입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큰아들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였다.
그러면 이제 그 점수가 높아져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점수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소득, 재산, 자동차가 이제 이 점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소득에 대한 경우는 예전보다 이제 많이 세분화를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은 97등급으로 세분화를 시켰고, 재산은 이제 60등급으로 세분화를 시켰고요. 자동차는 11등급으로 이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수를 더한 거를 이제 점수당 보험료인데, 2018년 기준으로 점수당 보험료는 183.63원.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강보험료가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에 대한 부가 체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때 이런 그 로직에 대입을 해보면 자기가 얼마 정도 건강보험료 부담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를테면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이렇게 누구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보험료 자체를 합법적으로 좀 아낄 수가 있는 이런 방법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2018년 7월부터 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가 크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부분이 개편되는지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좀 첫 번째로 좀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봐야 될 게 이제 기존에는 평가소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이제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하는 방식이 있었다라고 하면 2018년 7월부터는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기존에는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서 이제 소득을 추정했던 평가소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준이 삭제됐다는 게 첫 번째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평가소득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이걸 뭘로 대체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게요.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 중심으로 부가 체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득보험료 비중이 예전에 30% 반영됐던 게 이제 이게 60%로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가 되고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하향이 됐고요. 그런데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종합소득 기준으로 4천만 원 이상자부터는 소득 점수가 크게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수 관리도 좀 우리가 좀 포인트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달라진 점은 서민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 물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경비를 뗀 나머지 소득을 이제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의 평가 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연간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최저 소득 보험료가 적용이 된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건강보험료 이번에 지역건강보험료 보니까요, 최저 13,100원에서 최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월 건강보험료가? 지금 내시는 분? 네네네. 월 보험료가 700? 30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309만 원까지도 매월 건강보험료 내죠.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살짝 하긴 했습니다. 아직 그 정도 안 내요? 아니 뭐 그렇게 열심히 강의하시고 다니신다더니 뭐 별로 내시는 게 없나 봐. 아니 전 그 정도 내는 것 같은데 연애.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편안 중에서 주요 특징은 그 평가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폐지가 되었다. 그리고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평가 소득 보험료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우리 에세다빠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 중에서 자동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대게 되는데, 이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게 뭐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 면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이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동차 보유에 대한 건보료도 이제 단계적으로 좀 폐지해 나간다라는 추세고요. 일단 2018년 7월부터는 그러니까 1600cc 이하 소형차, 그 다음에 이제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요거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차들 있죠. 뭐 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런 것들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대상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게 첫 번째 이슈고요. 그 다음에 1600cc랑 3000cc 이하 이 사이의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도 이제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의 고가차는 제외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1600cc에서 3000cc 사이 자동차도 건보료를 현재 수준에서 한 30% 정도 감면해 주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4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1600cc 이하이면서 이제 4천만 원 이하 이런 자동차 뭐 건보료 되지 않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2022년 이후에는 이제 가격 4천만 원이 안 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아예 이게 이제 보험료를 이제 내지 않는 이런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4천만 원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들은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제 은퇴 이후의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두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보험료 축소 대응을 보면 이거였죠. 건강보험이 도입된 초기에는 뭐냐면 자동차는 사치품이었단 말이죠. 그쪽에 있는 집안이 사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자동차 소유가 보편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화된 걸 굳이 사치품일 때와 동일한 요율을 따질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축소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 이상 차는 여전히 사치품이라는 개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놓고 이제 4천만 원 넘는 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거니까요. 아마 그 부분도 등급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있는 거니까. 다만 2022년 이후에는 이제 감가상각까지 다 적용해서 4천만 원 이하는 이제 보험료를 안 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점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토윈과 함께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 그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된 것 중에서 그게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측정하는 기준도 많이 하향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재산도 축소하는 추이인데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는 재산 보험료를 이제 축소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별이죠. 세대의 경우 이제 재산 보유액 중에서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공제해주는 공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5천만 원 이하 세대의 경우에서는요. 저기 예전에는 공제가 없었죠. 없었는데 그래 5천 이하 재산 5천만 원 이하는 많다 좀 깎아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수로 보시면 되는데 점수는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를 본다 그랬죠. 근데 재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 재산에 포함되는 걸 말씀드리면 건물, 토지, 선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건물, 토지, 선박의 경우에는 이제 100% 과세 표준 기준으로 100%를 반영을 하고요. 이제 전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제 30%를 반영을 하는데 이렇게 재산 점수를 이렇게 이제 재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다 반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기본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잘 해주셨지만 1,200만 원까지는 전액을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5천만 원까지는 850에서 500까지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5천만 원을 넘었을 때는 이제 전월세 한도 내에서 이제 일부 공제해주는 이런 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사빨이 목소리가 조금 맛이 갔는데 강의 때문 아닌 것 같은데 술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노래방 좀 가서 그런가? 그렇죠. 애 셋 먹이려고 이제 노래방도 다니고 참 힘듭니다. 힘들어 살기. 자, 네 번째 주요 개편안. 보시면 서민층에는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에는 보험료를 증가하는 건데 지금 네 번째 특징인 것 같아요. 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상위 2, 3% 정도 랭킹에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를 인상한다. 2%, 3% 한번 보시죠. 소득에 대한 상위 2%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연소득 기준으로 이제 3,860만 원인데 이 3,86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언뜻 보면 낮아 보이는데요. 근데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사업소득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필요 경비율을 감안한 이제 금액으로 봐야 되니까 이를테면 만약 내가 필요 경비율이 90%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3억 8천만 원 정도가 이제 넘어서는 이런 지역 가입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연소득 기준이지만 이제 경비율에 따라서 약간 매출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위 3% 재산 보유자의 경우에는 이제 재산 과표 기준으로 5억 9,700만 원이니까
뭐 한 시가 약 한 12억 원 초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좀 재미있는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어요. 아까 이제 소득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료 개편됐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에 대한 비중이 이제 60%까지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있냐면 연소득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요. 연소득이 4천만 원일 경우에 월 보험료가 한 20만 7천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재산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당되느냐? 이게 한 25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소득 4천만 원과 재산 25억이 사실 거의 동일한 이런 측면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으로는 이제 벌어들이는 이제 소득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송파 모녀 같은 경우도 소득은 많지 않은데 그 일정 정도 전월세 보증금이 이제 평가소득을 해당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수정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고요. 이제 지역가입자 위주로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뭐 큰 틀에서 보신다면 좋은 제도, 많이 방향성은 좋아진 것 같아요. 서민층 부담을 완화해주고 고소득층에 대한 부담은 증가되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좀 팩트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시는데 좀 듣기에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또 들어오시면 이제 강의안 올려놨으니까 같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청취하시면 효율적인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점수가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세대원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세대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가 늘어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뭐 재산이 많지 않은 이런 부모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인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면 되도록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전체 세대 가구의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얼마 정도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반복 청취하시면서 그에 대한 감을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시다면 뭐 카톡에 그월장 검색하셔도 되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